여러분이 10년 넘게 고생한 뱃살, 만성 피로, 혈당 문제가 단 3일 만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소금 한 꼬집이면 됩니다. 말도 안 돼 하고 계시죠? 저도 30년 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천 명의 환자를 이 방법으로 완치시켰습니다. 당뇨약 4알 먹던 환자가 약 끊었고 15년간 빠지지 않던 뱃살이 석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거짓말 같죠? 하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그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끄시면 여러분의 미네랄 레벨에 맞는 정확한 황금 비율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독립입니다. 저는 한의학 박사이자 통합의학 전문의 김건우입니다. 지난 30년간 국내 최대 한방병원에서 만성질환 클리닉을 운영하며 5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직접 진료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 만성, 피로 같은 난치성 질환을 약 없이 치료하는 분야에서 수많은 임상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70세, 약을 15년간 드셨지만 결국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증상만 억누르는 치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세포 차원에서 몸을 바꾸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바로 미네랄 균형이 모든 만성 질환의 열쇠라는 것을. 지난 30년간 이 방법으로 제가 치료한 환자 중 87%가 약을 줄이거나 끊었습니다. 92%가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추적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도 뱃살은 그대로. 매일 피곤하고 혈당은 요동치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습니다. 병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좀 더 쉬세요 라는 말만 들어왔을 겁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은 잠깐 나아질 뿐 끊으면 다시 재발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증상의 진짜 원인이 하나로 연결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세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딱딱하게 굳어버린 세포막 때문입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영양분도 못 들어가고 노폐물도 못 나갑니다. 마치 녹슨 문처럼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상태. 이게 바로 만성 피로, 복부 비만, 혈당 불균형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소금물 한 잔입니다. 소금? 그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확신한 것은 우리가 알던 소금에 대한 상식이 90%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금물이 어떻게 여러분의 딱딱한 세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건강혁명을 일으키는지 그 과학적 원리부터 실천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 여러분 각자의 미네랄 부족 레벨을 측정하고 그 레벨에 딱 맞는 나만의 황금 비율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아무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가능한 맞춤형 처방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세포 혁명이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 60조 개의 세포, 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흔히 비타민과 함께 언급되지만 사실 중요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비타민이 없으면 몸이 불편하지만
미네랄이 없으면 세포가 작동을 멈춥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스위치입니다. 특히 소금 속의 나트륨과 칼륨, 이 두 미네랄은 세포막에서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름하여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건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정수기 생각해 보세요. 정수기는 필터를 통해 깨끗한 물은 안으로 보내고 더러운 물은 밖으로 내보내죠. 우리 세포막도 똑같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문지기가 있어서 필요한 영양분은 안으로 들이고 노폐물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포막 안쪽에는 칼륨이 많고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이 농도 차이가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마치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처럼 말이죠. 이 전기가 바로 생명 활동의 에너지원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 뇌가 생각하는 것, 근육이 움직이는 것,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 쉬는 것까지 모두 이 나트륨 칼륨 펌프 덕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현대인의 식단을 보세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정제된 음식들. 여기엔 나트륨은 과도하게 들어있지만 정작 필요한 미네랄은 다 빠져 있습니다. 마치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호두 같은 거죠. 게다가 저염식이 건강하다는 말만 믿고 싱겁게 먹다 보니 오히려 미네랄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염식을 하면 혈압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금을 극도로 제한하면 우리 몸은 나트륨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비상 모드에 돌입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을 최대한 아끼려고 하겠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신장은 나트륨을 최대한 재흡수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들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 결과 혈관은 더 딱딱해지고 혈압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싱겁게 먹는데도 왜 혈압이 안 내려가죠? 라고 묻는 분들의 진짜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건 미네랄 부족은 혈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경직됩니다. 마치 겨울에 얼어붙은 빨래처럼 딱딱해지는 거죠. 세포막이 경직되면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속을 떠돕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 당뇨의 시작입니다. 또한 미네랄이 부족하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산의 주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염산입니다. 염산은 염화나트륨, 즉 소금에서 만들어집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위산이 부족해지고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 여성분이었는데 10년 넘게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어요. 제산제를 매일 드셨는데도 속이 쓰리고 트림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15년 전부터 혈압 때문에 극단적인 저염식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국도 건더기만 먹고 김치도 물에 씻어서 드실 정도였습니다. 제가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을 아침마다 드시라고 했더니 3주 만에 제산제 없이도 편해지셨다고 하시더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약알칼리성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 체액이 산성화되고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오염된 물에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미네랄, 특히 천연 소금 속에 균형 잡힌 미네랄은 세포의 전기 신호를 만들고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혈당 조절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고 면역을 강화합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 금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소금도 종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얀 정제염처럼 나트륨만 99.9%인 소금으로는 이런 효과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이어야 합니다. 이건 마치 현미와 백미의 차이 같은 겁니다. 백미도 탄수화물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영양소는 다 깎여 나간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일까? 곧 여러분의 미네랄 레벨을 측정하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맞춤 황금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미네랄 부족 레벨을 정확하게 측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0가지 증상을 말씀드립니다. 각 증상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시고 예라고 답한 개수를 세어주세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고 손가락으로 세셔도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물을 마셔도 목이 자주 마르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세포 안으로 수분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에 물을 부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것처럼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세포는 갈증을 느낍니다. 만약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는데도 입이 마르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네랄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식욕이 없고 입맛이 없다. 밤사이 우리 몸은 체내 수분과 미네랄을 사용해 세포 재생과 해독 작업을 합니다. 마치 밤새 공장에서 청소하고 정비하는 것처럼요. 미네랄이 충분하면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나고 자연스럽게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하면 밤새 제대로 회복되지 못해 아침에 몸이 무겁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체크리스트 세 번째, 만성 변비가 있거나 변이 딱딱하다. 대장의 연동 운동은 미네랄 균형에 의해 조절됩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나트륨이 부족하면 장 근육이 제대로 수축과 이완을 못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는 거죠. 게다가 수분 흡수도 과도하게 일어나 변이 딱딱해집니다. 체크리스트 네 번째, 밤에 소변을 보러 2회 이상 일어난다. 신장은 미네랄 균형을 맞추는 핵심 기관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신장이 수분 재흡수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야간뇨가 잦아집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미네랄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크리스트 다섯 번째, 다리나 발에 쥐가 자주 난다. 근육 수축과 이완은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의 정교한 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네 악기가 조화를 이뤄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듯이요.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쥐가 납니다. 특히 새벽에 종아리 쥐가 난다면 미네랄 불균형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체크리스트 여섯 번째,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다. 역설적이게도 부종은 수분 과다가 아니라 미네랄 부족 때문입니다. 세포 안팎의 압력 균형이 무너지면 수분이 세포 밖 조직에 고이면서 붓습니다. 마치 댐에 수문이 고장나서 물이 한쪽으로만 몰리는 것처럼요.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체크하세요. 체크리스트 일곱 번째, 만성 피로가 있고 오후만 되면 기력이 떨어진다. 세포의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미네랄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펌프가 약해지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 만성 피로가 옵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하다면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미네랄 문제입니다. 제 환자 중에 30대 직장인이 계셨는데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졸음이 쏟아져서 커피를 서너 잔씩 드셨어요. 그런데 소금물을 아침에 드시기 시작하고 2주 만에 오후 졸음이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커피도 하루 한 잔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 여덟 번째, 소화불량, 속쓰림, 트림이 잦다. 위산 분비는 염화나트륨에서 만들어지는 염산에 의존합니다. 소금 섭취가 부족하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음식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이게 역류하면서 속이 쓰립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두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요.
체크리스트 9번째,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어지럼증이 있다. 미네랄은 혈압 조절의 핵심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깨지면 혈압이 요동칩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혈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한다면 미네랄 불균형을 의심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10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자주 멍하다. 뇌세포는 다른 어떤 세포보다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나옵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뇌세포의 전기 신호가 약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느려지는 것처럼요. 자, 체크 끝났습니다.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미네랄 부족 레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개에서 3개 해당하시는 분은 레벨 1 경미한 부족 상태입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미네랄 관리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조금만 더 방치하면 레벨 2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개에서 7개 해당하시는 분은 레벨 2 중등도 부족 상태입니다. 이미 몸 곳곳에서 미네랄 부족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당장 실천이 필요합니다. 8개에서 10개 해당하시는 분은 레벨 3 심각한 부족 상태입니다.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지금 심각한 에너지 부족 상태이고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신장과 비장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신장은 수분 대사를, 비장은 영양 흡수를 담당하는데 이 둘이 약해지면 심장과 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상생상극의 연쇄 붕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정수기가 고장나면 깨끗한 물도 못 만들고 노폐물도 못 걸러내죠. 비장은 영양을 소화 흡수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멈추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깨끗한 혈액을 못 받아 힘들어하고 간은 해독 작업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레벨 3에 해당하시는 분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30년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경고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당뇨와 고혈압을 15년간 앓고 계셨어요. 약도 4가지나 드시고 계셨죠. 그분이 바로 이 10가지 증상 중 9개에 해당하셨습니다. 레벨 3이었던 거죠. 제가 맞춤형 소금물 요법과 함께 식이 조절을 병행하게 했더니 6개월 만에 약을 2가지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혈당과 혈압이 모두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레벨에 맞는 정확한 황금 비율을 공개해 드립니다. 그 비율대로만 실천하시면 빠르면 3일, 늦어도 2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소금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소금물의 5가지 혁명적 효능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금물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단순히 수분 보충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세포 차원에서의 혁명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핵심 효능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뱃살 제거, 지방 저장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칼로리 과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칼로리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떠돕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남는다고 판단하고 그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특히 복부에 내장지방 형태로 쌓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쌀을 배달받았는데 창고 문이 고장나서 못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당에 쌓아두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라는 창고에 당을 못 넣으니까 배 주변의 지방으로 쌓아두는 겁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길까요? 바로 세포막이 딱딱해져서입니다. 세포막이 딱딱하면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물쇠가 녹슨 것과 같습니다. 열쇠인 인슐린을 아무리 꽂아도 문인 세포막이 안 열리는 거죠. 소금물 속 미네랄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은 세포막의 지질 구조를 부드럽게 하고 나트륨은 인슐린 수용체의 신호 전달을 활성화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5년간 뱃살로 고민하셨고 온갖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탄수화물도 해보고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체중은 빠지다가 금방 다시 올라왔고 특히 뱃살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검사해 보니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매우 높았고 미네랄 불균형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을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게 했고 하루 3끼 식사 30분 전에도 조금씩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리 둘레가 8cm 줄었습니다. 체중계 숫자는 3kg밖에 안 줄었는데 옷 사이즈는 2단계나 내려갔습니다. 특히 바지 허리 부분이 헐렁해져서 새로 사야 했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내장 지방이 빠진 증거입니다. 체중은 근육량 때문에 크게 안 줄었지만 해로운 내장 지방이 확실하게 빠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분이 2년 넘게 유지하고 계신데 요요 현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포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굶어서 뺀 게 아니라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서 뺀 거니까요. 두 번째 효능은 혈당 안정화,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당뇨 환자나 당뇨 전 단계 분들 주목하세요. 혈당 조절의 핵심은 인슐린 분비량이 아닙니다.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성, 즉 인슐린 감수성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인슐린은 택배 기사님이고 혈당은 택배 상자입니다. 세포는 집이고요. 그런데 집 초인종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택배 기사님이 아무리 벨을 눌러도 소리가 안 나니까 집 안 사람은 택배가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택배는 계속 밖에 쌓이고 택배 기사님도 계속 벨을 누르는 거죠. 미네랄 부족으로 세포막이 경직되면 인슐린이 아무리 많아도 세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결국 췌장이 지쳐서 당뇨로 진행됩니다. 소금물 속 미네랄, 특히 크롬과 아연은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정상화되면 세포막의 정기적 신호가 회복되고 인슐린 수용체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장난 초인종을 고친 것처럼요. 제가 진료한 60대 남성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공복혈당이 130을 오르내렸습니다. 약을 먹어도 100 아래로 잘 떨어지지 않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피로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아침 공복에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공복혈당이 95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어서 매일 재봤는데 계속 90대 중후반을 유지하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6.8에서 5.9로 개선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5.9면 정상 범위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혈당이 안정되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밤에 화장실 안 가도 되고 낮에 졸음도 안 오고 무엇보다 음식 먹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뭘 먹어도 혈당이 튈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적당히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미네랄 균형이 혈당 조절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소화력 강화, 위산 분비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트림이 잦으신 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위산의 주성분은 염산입니다. 화학 시간에 배운 그 염산 맞습니다. 염산은 염화나트륨, 즉 소금에서 만들어집니다. 소금 섭취가 부족하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음식이 위에서 오래 머물면서 부패합니다. 그러면 가스가 발생하고 이게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쓰림이 생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루 이틀 지나면 썩어서 냄새 나고 파리도 꼬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산이 부족해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위 안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트림이고 가스고 속쓰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속이 쓰리니까 위산이 과다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고 그 결과로 속이 쓰리는 겁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80% 이상이 위산 부족입니다. 위산이 과다해서 역류하는 게 아니라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와 발효된 내용물이 역류하는 겁니다. 소금물을 아침 공복에 마시면 위 점막이 자극받으면서 위산 분비가 촉진됩니다. 특히 천일염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은 위 점막 세포를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정상화시킵니다. 제가 진료한 40대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0년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제산제를 매일 먹었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했죠. 심할 땐 밤에 누우면 신물이 올라와서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위산 억제제를 계속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 오히려 위산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혀를 보니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고 소화가 안 돼서 늘 배가 더부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산제를 끊고 대신 천일염 소금물을 아침마다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 3일은 조금 불편하셨대요. 오랫동안 제산제를 먹어서 위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트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2주 지나니까 속쓰림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3주 후에는 제산제 없이도 편해졌고 지금은 6개월째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소화가 잘 되니까 다른 증상들도 좋아졌다는 겁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소화가 제대로 돼야 영양소가 흡수되고 영양소가 흡수돼야 세포가 건강해지니까요. 이게 바로 근본 치료입니다. 증상만 가리는 게 아니라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네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 야갈칼리성 체질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야갈칼리성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혈액의 정상 pH는 7.35에서 7.45 야갈칼리성입니다. pH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면 산성과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7이 중성이고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식단은 대부분 산성입니다. 육류,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설탕, 커피 이런 것들은 모두 체내에서 산성 물질을 만듭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 떨어지고 NK세포의 활성도가 감소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산성화된 물에서 힘들어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염증이 쉽게 생기고 회복도 느립니다.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고 피곤하면 바로 목이 붓고 계절만 바뀌면 몸살이 납니다. 천연소금, 특히 천일염과 죽염은 알칼리성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들은 체내 산성도를 중화시키고
체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시킵니다. 또한 소금물은 림프 순환을 촉진합니다. 림프가 뭔지 아시나요?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이자 동시에 면역세포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혈관을 통해 세포에 영양분이 공급되면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은 림프를 통해 배출됩니다. 그리고 림프 속에는 면역세포들이 순찰하면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잡아먹습니다. 미네랄 균형이 맞으면 림프 흐름이 원활해지고 면역세포가 몸 구석구석을 순찰하면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합니다. 제가 진료한 3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렸습니다. 1년에 대여섯 번은 감기로 고생하고 한 번 걸리면 2주는 기본이었어요. 회사 생활도 힘들고 면역력 높인다는 비타민이며 홍삼이며 다 먹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매일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2년간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독감이 유행해도 끄떡없었다고 하더군요. 사무실에서 다들 기침하고 콧물 흘릴 때 혼자만 멀쩡했다는 겁니다. 더 신기한 건 예전엔 과로하면 바로 목이 붓고 열이 났는데 이제는 무리해도 잘 버틴다는 거예요. 회복력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면역력입니다. 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체질을 바꿔서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부종 제거, 삼투압 균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소금을 먹으면 붓지 않나요?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반대입니다. 부종의 원인은 소금 과다가 아니라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세포 안팎의 수분 분포는 삼투압으로 조절됩니다. 삼투압이 뭔지 쉽게 설명하면 농도가 진한 쪽으로 물이 끌려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오이에 소금을 뿌리면 오이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이 겉에 소금을 뿌리면 바깥쪽 농도가 진해지니까 오이 안쪽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삼투압입니다. 우리 세포도 똑같습니다. 나트륨은 세포 밖에, 칼륨은 세포 안에 있어서 농도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세포 밖 조직에 물이 고입니다. 이게 바로 부종입니다. 특히 정제염처럼 나트륨만 있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만 과다해지고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다른 미네랄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균형이 깨져서 부종이 생깁니다. 반대로 천연 소금처럼 균형 잡힌 미네랄을 섭취하면 삼투압이 정상화되면서 고여있던 물이 빠집니다. 제가 진료한 5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엔 다리가 부어서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신발도 아침엔 맞는데 저녁엔 꽉 끼어서 불편했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도 정상이고 심장도 괜찮다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만 했답니다. 이뇨제를 처방받았는데 먹으면 화장실만 자주 가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얼굴 붓기가 확 줄었고 2주 후엔 저녁에도 다리가 덜 부었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엔 양말 자국도 거의 안 남을 정도로 개선됐습니다. 이분이 너무 신기해하셔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소금을 끊어서 부은 게 아니라 소금이 부족해서 부은 겁니다. 균형 잡힌 미네랄을 보충하니까 삼투압이 정상화되면서 물이 빠진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체중을 재봤는데 한 달 만에 2.5kg이 빠졌다고 합니다.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고여있던 수분이 빠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소금물의 5가지 핵심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뱃살 제거, 혈당 안정화, 소화력 강화, 면역력 증진, 부종 제거. 이 모든 효능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세포막의 유연성 회복과 미네랄 균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모든 소금이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어떤 소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부터 소금 선택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의 미네랄 레벨에 따른 맞춤형 황금 비율을 공개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소금물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소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임상에 적용하면서 정립한 소금의 3단계 등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등급은 정제염, 절대 피해야 할 소금입니다. 마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하얀 소금, 바로 정제염입니다. 정제염은 나트륨 함량이 99.9%입니다. 거의 순수한 나트륨 덩어리죠. 미네랄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건 마치 현미를 도정해서 백미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도정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다 깎여 나가고 탄수화물만 남는 거죠. 정제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소중한 미네랄이 다 제거되고 나트륨만 남습니다. 정제염으로 소금물을 만들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만 과다하게 들어오고 다른 미네랄은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미네랄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혈압도 오르고 부종도 생기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정제염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등급은 천일염, 가성비 좋은 선택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해서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85에서 90% 정도이고 나머지 10에서 15%가 각종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아연, 철분, 셀레늄 등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천일염, 그 중에서도 신안갯벌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세계적으로도 미네랄 균형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안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계가 풍부합니다. 갯벌 속 미생물들이 바닷물의 미네랄을 더욱 풍부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천연 미네랄 공장인 셈이죠. 천일염의 장점은 가격 대비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1kg에 5,000원에서 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 이 정도면 1년은 충분히 씁니다. 처음 소금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소금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천일염은 처음 수확했을 때 간수라는 쓴맛 나는 액체가 있습니다. 이 간수에는 미네랄도 많지만 불순물도 있을 수 있어서 최소 1년 이상 숙성시킨 천일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등급은 죽염, 최고의 선택입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고온에서 9번 구워 만든 소금입니다. 왜 대나무 통에 넣고 굽느냐? 대나무는 강력한 해독 작용과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온에서 구우면 대나무의 미네랄과 효능이 소금에 스며들고 동시에 불순물은 타서 없어집니다. 9번 굽는 이유는 뭘까요? 한의학에서 구는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9번 구우면서 소금의 성질이 완전히 변합니다. 산성이던 소금이 강알칼리성으로 바뀌고 미네랄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죽염의 pH는 9에서 10 정도 강알칼리성입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중화시켜주는 소금입니다. 또한 죽염에는 유황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유황은 강력한 해독 작용과 항염 작용을 합니다. 염증이 심하거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중증 환자분들에게는 주로 죽염을 권해드립니다. 당뇨, 고혈압, 암 환자분들이나 아토피,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이 심한 분들에게 죽염이 더 효과적입니다. 단점은 가격입니다. 100g에 만원에서 2만원 정도 하니까 천일염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 추천은 이렇습니다. 초보자이거나 예방 차원이라면 천일염으로 시작하세요. 신안 천일염이나 국산 천일염 중에서 1년 이상 숙성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온라인이나 재래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심각하다면 죽염을 추천합니다. 죽염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격은 비싸지만 약값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합니다.
간편함을 원한다면 히말라야, 핑크 솔트나 켈트 헤엄 같은 수입 천연 소금도 괜찮습니다. 특히 핑크 솔트 그라인더는 휴대하기 좋아서 외출할 때나 여행할 때 유용합니다. 단 어떤 소금을 선택하든 반드시 천연 소금이어야 합니다. 정제염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 하나 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맛소금이나 꽃소금은 어떤가요? 안 됩니다. 맛소금은 정제염에 화학 조미료를 섞은 겁니다. 꽃소금은 정제염을 결정화시킨 건데 역시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소금 선택 기준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네랄 부족 레벨에 맞는 맞춤형 황금 비율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앞서 체크리스트로 확인한 여러분의 레벨 기억나시죠? 그 레벨에 따라 정확한 농도와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메모하시거나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레벨 1, 경미한 부족 상태이신 분들을 위한 예방 및 유지 단계입니다. 황금 비율은 물 200ml에 1001년 반 꼬집입니다. 반 꼬집이 얼마냐고요? 엄지와 검지로 소금을 살짝 집었을 때 손톱 반 정도 덮는 양입니다. 정확히 재면 약 0.3에서 0.5g 정도입니다. 섭취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 공복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은 약 8시간 동안 수분과 미네랄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보충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사람 체온과 비슷한 35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 싶으면 딱 좋습니다. 섭취 방법은 소금을 먼저 입에 넣고 물로 녹여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이 입안에서 먼저 녹으면서 침 분비가 촉진되고 침 속의 소화 효소와 섞여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냥 물에 타서 마시는 것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마신 후 20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겁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바로 식사하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최소 20분, 가능하면 30분 정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레벨 2, 중등도 부족 상태이신 분들을 위한 집중관리 단계입니다. 황금 비율은 물 200ml에 1001년 한 꼬집입니다. 한 꼬집은 엄지와 검지로 소금을 꽉 집었을 때의 양입니다. 약 0.5에서 0.7g 정도입니다. 손톱 하나 정도 덮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섭취 시간은 아침 공복, 그리고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입니다. 레벨 2는 하루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 3번 드셔야 합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소화도 잘 되고 식사 중 과식도 예방됩니다. 농도 조절은 처음 3일은 반 꼬집으로 시작하세요. 갑자기 농도를 높이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목이 마르거나 부을 수 있습니다. 처음 3일은 반 꼬집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한 꼬집으로 늘리세요. 추가 팁으로 운동 후나 땀 많이 흘린 날은 한 번 더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럴 때는 운동 후나 사우나 후에 소금물 한 잔을 추가로 마셔주세요. 피로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제가 진료한 40대 남성분은 레벨 2였는데 하루 3번 소금물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2주 만에 만성 피로가 확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소화 불량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3개월 후 재측정했을 때는 레벨 1로 올라갔고 지금은 유지 차원에서 아침 한 번만 드시고 계십니다. 레벨 3, 심각한 부족 상태이신 분들을 위한 긴급 회복 단계입니다. 황금 비율은 물 200ml에 1001년 한 꼬집 반입니다. 한 꼬집 반은 약 0.7에서 1g 정도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2번 집어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한 꼬집 반을 하시면 안 됩니다.
레벨 3이라고 해서 갑자기 농도를 높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단계별 적응 프로토콜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에는 반 꼬집으로 시작해서 하루 3번 드십니다. 둘째 주에는 한 꼬집으로 증량해서 하루 3번 드십니다. 셋째 주부터는 한 꼬집 반으로 최종 증량해서 하루 3번 드십니다. 이렇게 3주에 걸쳐 서서히 올리면 몸이 적응하면서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섭취 시간은 아침 공복,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 그리고 자기 전입니다. 레벨 3은 하루 4번 드셔야 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한 잔 더 마시면 밤사이 세포 재생과 해독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단, 자기 1시간 전에 마셔야 밤에 화장실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소금 선택은 가능하면 죽염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레벨 3은 상태가 심각하므로 가능하면 죽염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죽염의 강알칼리성과 높은 미네랄 흡수율이 회복을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예산이 부담되신다면 아침 공복 한 번만이라도 죽염으로, 나머지는 천일염으로 하셔도 됩니다. 관찰 포인트로 첫 일주일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세요. 3일째에는 목마름이 줄어들고 입안이 촉촉해집니다. 5일째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일주일째에는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변 상태가 좋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긴급 주의사항으로 레벨 3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혈압과 혈당을 매일 체크하세요. 미네랄이 보충되면 혈압이나 혈당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한 60대 여성분은 레벨 3이셨는데 당뇨와 고혈압을 10년 넘게 앓고 계셨습니다. 단계별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라 하셨고 6개월 만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에서 100으로, 혈압이 150, 95에서 130, 80으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1년 후에는 혈압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이 가장 좋아하신 건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행복하고 음식 먹는 게 즐겁다고 하시더군요. 모든 레벨 공통 실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의 종류는 정수된 물 또는 생수를 사용하세요. 수돗물을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염소와 중금속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세요. 둘째, 용기는 유리컵이나 도자기 컵을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컵은 피하세요. 소금의 미네랄과 반응해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보관은 소금을 습기 없는 밀폐 용기에 하세요. 천일염이나 죽염은 습기를 흡수하면 굳어버립니다. 밀폐 용기에 넣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넷째, 커피나 차와의 간격은 최소 30분을 두세요. 커피나 녹차 같은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미네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소금물 마신 후 최소 30분은 간격을 두고 드세요. 다섯째, 식사와의 조화로 소금물로 미네랄을 보충하고 있으니 식사는 오히려 싱겁게 드셔도 됩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외식은 정제염이 많으니 피하시고 집밥은 천일염으로 적당히 간하세요. 여섯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3일 하고 효과 없네 하시면 안 됩니다.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사람마다 미네랄 부족 정도가 다릅니다. 만약 드시다가 너무 짜다 싶거나 갈증이 심하면 농도를 조금 낮추세요. 반대로 몸이 더 원한다 싶으면 조금 높여도 됩니다. 여러분 몸이 가장 정확한 센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맞춤형 황금 비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아무나 알려주지 않는 30년 임상 경험으로 정립한 맞춤 처방입니다. 여러분의 레벨에 맞는 비율대로 정확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변합니다.
세포가 말랑해지고 에너지가 돌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금물의 놀라운 효능과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긴급 경고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첫째, 신장 질환자입니다. 만성 신부전, 신장 기능 저하, 투석 중인 분들은 절대 임의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신장 기능 수치를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둘째, 심한 고혈압 환자입니다. 혈압이 160, 100 이상으로 조절이 안 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연 소금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초기 적응 기간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매일 혈압을 체크하면서 시작하세요. 셋째, 심장 질환자입니다. 신부전, 협심증, 부정맥 등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신중해야 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심장내과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넷째, 임산부와 수유부입니다. 임산부와 수유부는 체액 균형이 평소와 다릅니다. 소금물 자체가 해롭진 않지만 개인차가 크므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결정하세요. 다섯째, 약물 복용 중인 분입니다. 특히 이뇨제, 스테로이드,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에게 미리 알리세요.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건강을 위해 하는 일이 오히려 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아침 커피에 소금 타 마셔도 되나요? 안 됩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미네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소금물은 물과 함께 마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는 소금물 마시고 30분 후에 드세요. 다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커피에 아주 작은 소금 한 꼬집을 넣으면 커피의 쓴맛이 줄어들고 풍미가 좋아집니다. 이건 미네랄 보충 목적이 아니라 맛을 위한 거예요.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서도 쓰는 방법입니다. 질문 두 번째, 술 마실 때 소금물 마시면 숙취 예방되나요?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수분과 미네랄이 많이 소모됩니다. 술 마시기 전에 소금물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더 마시면 숙취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40대 직장인 분이 계셨는데 회식이 잦아서 늘 숙취로 고생했어요. 그런데 술 마시기 전후로 소금물을 꼭 챙겨 드시니까 다음 날 머리도 덜 아프고 속도 덜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술 자체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니 소금물로 숙취를 줄인다고 해서 과음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 세 번째, 아이들도 마셔도 되나요? 10살 이상 아이들은 가능합니다. 단,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물 200ml에 소금 4분의 1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운동이나 활동량이 많아서 땀으로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소금물로 보충해주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중학생 남학생이 있었는데 늘 피곤해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학교 가기 싫어했어요. 검사해보니 미네랄 부족이 심했습니다. 소금물을 2개월 마셨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수월해지고 학교에서 졸지도 않고 성적도 올랐다고 합니다. 질문 네 번째, 피부에 발라도 효과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건선, 습진 같은 피부 질환에 소금물 목욕이나 소금물 팩이 도움이 됩니다. 목욕할 때 욕조에 천일염이나 죽염을 한 줌 넣고 20분 정도 담그면 피부 염증이 가라앉고 해독 효과도 있습니다. 얼굴 팩은 이렇게 하세요.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약간 녹여서 화장솜에 적신 후
트러블 난 부위에 5분 정도 올려두세요. 일주일에 2, 3회 하면 피부가 진정됩니다. 질문 5번째, 여행 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휴대용 소금 통을 하나 준비하세요. 작은 밀폐 용기나 핑크 솔트 그라인더를 가방에 넣어 다니면 됩니다. 호텔이나 숙소에서 생수 사서 소금 타 마시면 됩니다. 해외여행 갈 때는 특히 중요합니다. 비행기 타면 기내 건조한 공기 때문에 탈수가 심하거든요. 비행 전에 소금물 한 잔, 비행 중에도 가능하면 한 잔 더 마시면 시차 적응도 빠르고 피로도 덜합니다. 자, 오늘 30분 동안 여러분은 소금물의 모든 것을 배우셨습니다. 근본 원리부터 5가지 효능, 소금 선택법, 그리고 여러분의 레벨에 맞는 정확한 황금 비율까지.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좋은 정보네 하고 끝내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마트 가서 천일염 사시고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3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뭐 했어? 얼굴이 좋아졌네 할 겁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저 김건우는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확신했습니다. 건강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소금 한 꼬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소금물 한 잔으로 세포혁명을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미네랄 레벨과 실천 다짐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레벨 3이신 분들 꼭 실천하시고 변화 과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건강 독립 김건우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